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가설의 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론 통계학에서 중요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네, 가설 검정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던 그 컨피던스 인터벌을 설정하는 것, 신뢰 구간 설정해가지고 실질적인 모 평균 값이 그 설정한 그 범위 내에 들어갈 확률과 거기에 대한 추정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해 봤습니다. 추정하는 에스티메이션이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추정 통계학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라면 그 다음에 큰 부분으로 가설 검정 부분이 있겠습니다. Estimation and Hypothesis Testing, 이게 큰 두 가지 축이죠. 추론 통계학의 각 두 가지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우리 에스티메이션에 대한 것은 알아봤는데요. 그 에스티메이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건지를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이 Hypothesis Testing, 가설 검정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 원리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가설 검정이 어떤 건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가설 검정이라는 거는 모수에 대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모수에 대한 가설.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모으죠. 샘플에 의해서 샘플 데이터에 의해서 지지되는 통계적 증거를 모아가지고 통계적 증거를 확보를 해요. 그러니까 샘플링한 것에서 통계치를 찾아내겠죠. 샘플 민, 샘플 베리언스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얼마나 지지되는지 모수에 대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통계적 추론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에스티메이션은 그 값을 예측하는 부분이 크다면 가설 검정이라는 것은 그 값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예측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맞을 거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맞겠지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 이 자체,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션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가설은 우리 두 가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흑백의 논리로 맞든지 틀리든지 하는 0, 1의 어떤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가설, null hypothesis라고 하는 귀무 가설이 있겠네요. 귀무 가설. 귀무 가설 뭐 말이 한국어로 하면 좀 어려운데요. 그 영어로 하면 null이라고 하는 거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본으로 정해주는 그런 가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립가설이라고 해서 alternative입니다. 귀무가설과 대립된다고 해서 대립가설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널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부분, 널과 상반되는, 상충되는 부분을 정의한 거 대립가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연구가설, research hypothesis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자가 통계적인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원래 대립가설로 주로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무가설을 부정함을 통해서, 귀무가설을 리젝함을 통해서 연구가설의 서포트를 하는 거죠. 대립가설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귀무가설이 틀렸으니까 대립가설이 옳다.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은 상호 대립되는, 상호 mutually exclusive한 그런 가설이 되겠고요. 그런 논리적인 어떤 문장이 될 겁니다. 귀무가설은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가설로 대립가설을 부정하는 가설이다. 대립가설, 내가 뭔가를 주장하고 싶으면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되나? 그게 귀무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폴트로 설정된다는 거고, 연구가설로 내가 이 주장을 하고 싶어요. 그걸 대립가설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은 새로운 주장, 하고 싶은 주장, 또 검토되는 가설. 내가 이거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거기에 상반되게 이제 귀무가설, 널로 디폴트로 설치되는 거를 귀무가설이라고 한다. 귀무가설, H 널 뭐 그래서 이게 0을 널이라고 읽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0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H0, H1. 그럼 0으로 표현하는 걸 null hypothesis고 H1 그러면 alternative hypothesis입니다. 그럼 뭐 여기서 null이라는 게 원래 0이니까 alternative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어떤 교과서에는 HA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H0, HA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H0, H1으로 쓰고 있습니다. 널과 alternative hypothesis. 대립가설은 H1으로 나타낸다. 귀무가설, null hypothesis는 항상 모수가 대립가설에서 설정되는 값과 같다. 네. 모수값을. 자, 모수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럼 가설이라는 거예요. hypothesis, 가설이라는 거. 가설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 가설은 뭘 대상으로 하느냐?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설에서 주어가 되는 거, 대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문장, 가설을 만드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은 다 population parameter입니다. 모수죠. 파라미터. 그러면 파라미터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뭐 있었어요? 뮤 있었고, 그렇죠? P 있었고, 시그마 있었고. 네, 요런 원래는 이제 그리스어로 통용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뮤와 시그마가 그리스 알파벳이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모수가 대립가설에 설정되는 값과 같다. 네, 값은 assign 되는 지워지는 값은 그 값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고 모수라는 표현에 요 파라미터라는 표현에 좀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는 거에 가설 한번 세워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가설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가설이 뭔가요? 그랬는데 x바가 나온다던가 p 햇이 나온다던가 s 제곱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틀린 얘기입니다. 됐죠? 주어는 항상 모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H널이 뮤가 뭐하고 같다. 뮤가 100이다. 그렇죠? 그런 하이포테시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모수값에 대해서 추정을 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모수값에 대해서 검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가설이고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모 집단의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샘플을 바탕으로 모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가설 검정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모수에 대해서, 파라미터 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를 평가한다. 그 스테이트먼트, 그 문장을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널과 얼터너티브가 있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널과 얼터너티브 쓸 때 주어, 대상이 되는 그 주체가 되는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우리가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거 다 파라미터다. 모수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